네, 이어서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안 사도 살 수 있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지금 안 사면 못 사는 지역들이 있어요. 이제 그거를 바라보는 관점이 이제 개인적인 투자 관점으로 보냐, 개발 회사들이 사는 입지를 보는 그런 관점과 타이밍으로 보냐에 따라서 똑같은 땅을 권유를 받았을 때도 이해도에 따라서 갖고 있는 관점에 따라서 황금 땅이고 노른자 땅인데도 인식하지 못하는 분이 있고, 또 충분히 인식하시는 분이 있고, 또 미래까지 내다볼 수 있는 분들도 있고 해요. 그래서 제가 전 시간에 이어서 새만금의 부안이냐 군산이냐 김제냐라는 갖고 간단한 아주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들어가야 하지만, 그냥 이제 그 누구나 들었을 때 그냥 전체적인 흐름으로 이해를 충분히 하시고 공감될 수 있는 내용이지 않을까 해서 그 내용으로 갖고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일단은 지금 제가 또 이어서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자, 투자를 하는 관점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전 영상에도 얘기한 것처럼 인생도 투자도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타이밍이고 방향 설정이고 목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투자 목적이 좀 정확하지 않을수록 투자하기가 어려워요. 수익률도 내가 1억을 투자해서 3년 만에 얼마의 수익을 보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투자 지역이나 매물에 대한 추천이 조금 용이한 반면, 무한대 원하는데 기간에 한정을 두신 분들, 이런 분들을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 또 타이밍과 투자를 할 때 많은 전문가들이 말한 것처럼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분산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이 자본금을 저는 이제 단기, 장기 저기 있고, 또 전문가가 추천한 것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땅이 있어요. 꼭 이건 한번 해보고 싶다. 난 너무 사고 싶다. 마음에 든다. 이런 땅이 있기 때문에 그런 땅도 저는 좀 해보시라고 하고 싶어요. 왜냐면 경험을 하셔야 돼요. 제가 얘기를 드린 것처럼 이제 가격 부분이나 입지 부분에 대해서 100% 공감하면서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이제 그래, 나라에서 길이 있고 건축이 가능한 입장이고 현재 대지이고 건축 허가 용도도 일종으로 허가가 돼 있는 상황이고 이종으로 허가가 돼 있어. 지금 허가 벌판이고 아무것도 없지만 주변에도 폐가나 아니면 뜬뜬 집이 있고, 근데 과연 여기가 이렇게 되겠냐? 이거는 개인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예요. 그리고 또 개인적인 거 플러스 알파로 현재 도시를 투자하는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자꾸 개발하는 사람들 관점에서 큰 만평, 3만평 관점으로 개발하는 용지를 보는 관점하고, 아무래도 200평, 300평, 100평 사는 개인들이 사는 관점하고 이게 많이 달라요. 그래서 아주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시대의 트렌드 흐름과 흐름으로 봤을 때, 경기 돌아가는 걸 봤을 때,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이 희소성에 대해 얘기하면서 용도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건축용지가 우리나라 100% 땅 중에서 2.8%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서 상업용지 핑크색 땅은 0.3%밖에 안 되고 중공용지는 0.1% 정도도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땅들은 확보할수록 더 수익이 극대화된다. 가치, 투자 상품에 대한 희소성에 대한 가치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런데 기간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상업용지나 중공업지 같은 경우는
투자 기간이 길어요. 하지만 이제 전체적인로 도시가 형성됐을 때 지속적으로 갖고 있을수록 계속 오르는 용지가 상업용지나 중공업지라고 한다고 하면 투자 시점이나 관점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 부분인데, 투자 기간에 따라서 내가 단기간을 원하면 주거지에 의존을 해야 한다는 게, 신도시가 형성될 때 주거지가 먼저 생기게 돼요. 근데 주거지가 이제 단독들도 형성이 되는가 하면 아파트들이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전 세계예요. 대한민국만 아니라 전 세계 트렌드가 뭐냐면 숲세권이에요. 강세권, 숲세권에 형성되어 있는 주택지나 아파트들이 집값이 빠지지가 않아요. 뒷수요들이 계속 선호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 전국적으로 그 지역에 아파트 값들이 하락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집값이 하락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중에 숲세권이나 간세권을 끼고 있는데, 숲이나 강을 같이 끼고 있는 지역의 아파트 값들은 빠지지 않는 게 지금 현재 트렌드고, 이렇게 소비, 지금 이제 지난 분들은 전원주택들을 선호해요. 60대, 70대들, 50대나 이런 분들 이제 도시에서 열심히 일하고 이제 한적한 데 가서 살고 싶은 게 사실상 맞지만, 그거는 실사용으로 봐야지 투자하고 연결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나는 전원주택에 들어와서 샀지만 내 뒷수요들, 젊은 세대들은 전원주택을 선호하지가 않아요. 어떤 곳을 선호하냐? 그 시대의 그 소비자 트렌드에 맞게 원스톱으로 다 할 수 있는 아파트 단지 안에 뭐 헬스며 영화관이며 이런 문화생활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아파트 단지 쪽을 훨씬 선호를 해요. 그러면서 또 공원이나 강세권을 끼고 있는 3분, 5분 거리, 2분 거리 안에 산책할 수 있는 것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이 곽강을 받는다는 걸, 그래서 제가 지금은 상가 부지보다 오히려 더 어떻게 보면 핵심 지역 아니고 뒷골목으로 들어갈 바에는 오히려 이 아파트 부지가 더 투자하기 좋다. 근데 신도시가 되는 곳은 이종을 허가를 안 해놔요. 해놓으면 좋겠지만 안 해놓는 상황이 더 많아요. 훨씬. 일종인데, 제가 얘기한 게 일종인데 땅값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미래 가치를 봤을 때 상업지를 갖고 있는 곳이 아니라 아파트 부지의 조건을 갖고 있는 곳이 있고, 중공업지의 요건으로 해서 기업들이 들어가는, 그래서 상권을 형성하는 지역들, 이게 다 나눠져 있거든요. 입지상, 특정상, 도로상, 교통망상.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입지를 추천을 해주고 찾아주고, 지금 현재는 일종이에요. 도로 있는, 대지 있는 건축이 바로 가능한 땅인데도 불구하고 못 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의 특징을 보면 뭐가 있냐면 현도시를 자꾸 생각을 해요. 개인들이 사는 땅의 관점에 매여 있어요. 관점 자체가. 와, 진짜 여기가 이렇게 되겠나,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해요. 그리고 이런 땅을 지금 살 때 이런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거듭거듭 얘기하면 공감은 다 하시거든요. 건축회사들은 주변에 건물이 있는 땅을 선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대들이 살지만 내가 짓는 땅은 세대들이 살고 있는 가운데에, 아니면 한쪽 부분에 숲세권을 끼고 있는 곳에 10,000평 정도, 30,000평 정도의 그 부지가 뭐 이렇게 철거하지 않는 부지가 나올 수 있는 면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되게 많은 분들은 개발 회사가 사는 땅을 보다는 개인들이 도로에 붙어서 이렇게 100평, 200평 딱 이렇게 보이는 땅들을 하는데, 자, 여러분들 조금만 깊이 생각을 하시게 되면 가장 안전한 건 주거지예요. 정말 신도시 투자지역의 주거지 투자해서 또 이렇게 그때 3년에 현금화, 토론하면서 현금화 시키고 또 그 다음 투자지역이 또 나와요. 하지만 계획관리나 주변에 그 도시 외곽지의 주변에 계획지나 자연농지를 하게 되면 기다려야 돼요. 3년 이상을.
현금화를 시키고도 남고 그때 배수익이나 두세 배 수익을 보고도 또 그때도 할 수 있는데 그때 이 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때 이 땅들을 제한노트나 계획까지 싸다는 이유를 사놓게 되면 현금화 시키는 게 낮아지거든요. 근데 나는 기간을 짧게 보고 싶은데 수익은 고수익을 보고 싶은데 땅값 현재의 땅값은 싸야 돼. 여러분 우리나라의 일반 주거는 2.8%밖에 없는 땅 중에서 현 도시의 최고로 싼 땅이 130, 150만 원. 전라북도가 제일 싸거든요. 100만 원 미만의 땅들을 사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게 부안이 군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보는데 개발 지역의 땅은요. 솔직히 현도시보다 더 비싼 이유가 바로 개발 호재에 대한 심리에 의한 투자가들의 심리에 의해서 반영이 돼서 미래 가치가 투자가 되면서 땅값들이 더 높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 여러분들이 현 시점에 살 때를 보는 거야. 내가 팔 때를 생각을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현장에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로드뷰로 요즘엔 다 나오거든요. 지도로 분석해서 입지를 한 번 더 보고 입지 분석을 더 집중하는 게 훨씬 투자에 효율적인 거예요. 가서 봤을 땐 정말 심란한 것밖에 안 보여. 주변에 폐가 있지요. 쓰러져가는 집들 있죠. 듬성듬성 사람들 조금 살죠. 도대체 이게 되겠냐 있는 거죠. 그때 개발 회사들은 그런 땅을 원하는 거죠. 그러면서 10,000평이나 30,000평 규모가 나오면서 주변에 숲이 있고 공원이 있고 강이 있는 곳을 찾는 거예요. 이거는 개발 회사들이 보는 관점이고 그런데다가 주변에 주민들이 살고 있는 것은 완전 최적의 조건이거든요. 최적의. 그런데 개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런지는 진짜 심란해서 보이지가 않죠. 근데 자 한번 생각을 할게요. 개인이 마음에 드는 땅으로 도시 그 도로 큰 도로 주거지니까 안에 들어가도 되지만 상가들은 이제 겉에 이제 핵심 도로들이 있잖아요. 큰 도로 쪽에 그 도로에 샀는데 지금 시대 봐보세요. 장사해서 돈 버는 시대가 아니에요. 일해서 돈 버는 시대가 아니라니까요. 그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상가를 선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거죠. 주거지 단지 안에 상가들이면 뭐가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의 주거지 환경이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 주변을 보는 거예요. 주변에. 아파트 큰 대려본의 상가들. 근데 상가들은 투자 기간을 조금 더 길게 보셔야 한다고 제가 분명히 얘기를 들었고 지금은 장사해서 돈 버는 게 아닌 시대라는 거예요. 그것도 잘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시대의 변화에 맞춰 가장 안전한 게 주거지라는 거예요. 주거지. 근데 숲세권, 강세권 그 주거지를 내가 확보할 수 있다라는 거, 10,000평, 30,000평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땅을 내가 산다라는 그 자체가 여러분은 얼마나 큰 기회인지 몰라요. 근데 그 부분을 아는 부분은 그걸 인식하는 거고 모르는 부분들은 좀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참 안타깝죠. 자꾸 그 개인적인 관점에 자기의 기호에 자기가 원하는 땅, 자기 마음에 드는 땅, 내 눈에 보이는 땅들을 자꾸 그 관점으로 땅을 보기 때문에 진짜 노다지 땅, 돈 되는 땅, 현금화, 개발회사들이 사는 땅을 사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돈을 받을 수 있지. 아무리 눈에 보이는 개인들이 사는 땅을 사면 개인이 줄 수 있는 돈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상적인 거, 현실적인 거를 조금 그리고 내가 팔 때 그런 소비층의 관점들을 좀 보시라는 거죠. 기술의 발달과 산업의 발달로 인해서 의식주 문화가 완전 바뀌거든요. 그걸 플러스로 상가들도 바뀌는 거거든요. 상가가 형성이 되냐 물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온라인으로 다 화가 되는 거고 그래서 좀 이마트도 올해 들어서 최고들이잖아요. 역대 최고의 매출 저하를 마이너스를 매출을 하고 매장들을 지금 다 줄이고 있는 이런 이유들을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 안 되세요. 그거를 바로 적용을 투자해야 하거든요. 상가 입지가 더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상은 주거지가 가장 안전해요.
주거지가 가장 안전한데 아파트 부지인데 습세권 관세권을 끼고 있으면서 10,000평과 30,000평 이거를 정말 여러분 집중하셔야 한다라는 거. 그러면서 주변의 도시가 아니라 주거하는 인구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신도시 신건물이 들어가면 사람들이 바로 어느 정도 50% 60%는 분양이 보장이 돼 있는 지역을 개발회사들은 투자를 한다는 거. 이런 부분은 꼭 유념하셔야 한다. 그런 거를 조건을 갖춘 지역을 우리는 찾아내는 게 전문가가 하는 건데 개인 감정으로 봤을 땐 진짜 마음에 안 들죠.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아 진짜 요게 되겠어. 이런 땅을 막 이렇게 심란해 하시는데 이해가 가요. 하지만 그런 개발들을 하고 그렇게 개발하고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 땅을 사는 거를 산다는 거죠. 제 고객님 중에서 저한테 이제 땅도 샀고 이제 저하고 이제 제가 자료들에서 공부를 하시다 보니까 꼭 이것도 아니고 이 땅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자기가 이제 공부하시면서 자연녹지 같은 것들도 개발해서 사신 분이 있어요. 근데 자연녹지 사신 분 중에서는 이제 국가에서 뭐 체육관 만든다고 이렇게 수영하는 에서 좀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녹지여도 자연녹지 계획관리 제가 추천하는 지역이 저는 거짓 안 해요. 안 하는데 하는 지역은 진짜 메인도로에 붙은 땅이에요.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고 있는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 외에는 안 해요. 아예. 언제 될지도 모르거든요. 그 땅은 지금 안 사도 건축용지로 재미 보고도 사도 돼요. 그때도. 근데 왜 그 돈을 묶어서 10년, 20년까지 그걸 묶고느냐는 거죠. 이렇게 보장되어 있는 땅이 있는데.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그걸 제가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거고 땅이 나오면 땅에 맞춰야지요. 저하게 때 내 마음에 드는 땅에 맞추면 안 된다라는 거. 특히나 새만금은 지금 매물이 이제 땅 지주분들이 다 알아요. 이제 삼척 통장을 다 한다는 거죠. 새만금 개발되는 거. 다 인정하고 다 하고 있고 새만금 부안은 지금 공사 차량으로 공사 인부들이 지금 모텔에 숙소가 없어서 다 꽉 차 있고 식당들이 지금 식당들이 일하시는 분 메인 식당 한밭집이 될 정도예요. 그런 상황이어서 현장에 있는 분은 그렇게 뜨거운데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고 있는 거죠. 근데 뭐 모르는 분은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지금은 매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조금 이 타이밍이 지나고 하면 그냥 부안 땅 뭐든지 주세요. 건축용지가 아니라 뭐든지라도 좀 도로만 붙어있는 땅이면 줘라. 근데 그 시점 또 지나면 많은 전문가들이 또 얘기하잖아요. 어떤 분도 얘기하시더라고요. 열변을 막 토하면서 부안 땅만 있으면 된다라고 막 맞는 말이에요. 그게 다 개발지는 그렇게 타이밍이 가거든요. 근데 아직도 그 타이밍 인식을 못하고 땅을 고르려고 하시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저 같으면 솔직히 말해서 이 하루하루 땅값이 오르는 거를 건축용지에서 입지 좋은 그런 아파트 부지나 이게 10,000평, 30,000평이 나올 수 있는 규모의 입지와 조건을 갖고 있는 개발회사들이 선호하는 자리를 추천을 해주면 그 자리를 사서 가면서 현금화를 봐도 되거든요. 타이밍을. 이 타이밍을 매일매일 땅값이 오르는 이 타이밍을 굳이 내가 원하는 땅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그 타이밍을 놓치는 거 좀 제가 이 투자는 때를 사는 타이밍인데 이 때를 사는 걸 놓친다라는 거. 근데 그걸 나의 관점에 맞춰서 내 마음에 드는 걸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친다는 건 너무 안타까운 거죠. 없으면 모르는데 있는데 불구하고 그게 이제 준비되지 않는 부분이나 아직 공부되지 않은 부분 때문에 자꾸 나의 관점, 내 마음에 드는 거, 내가 마음에 드는 내 땅, 개인들이 사는 땅의 관점을 자꾸 맞추다 보니까 그런 좋은 땅을 놓치니까 안타깝네요. 그래서 제가 말한 것처럼 땅은 입지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 사는 것보다 이 땅이 얼마에 사는 것보다 이 땅을 사서 내가 2배, 3배를 볼 수 있어 없어 요거를 보는 게 아주 현명하거든요. 근데 되게 많은 분들이 내 지금 사는 땅이 내가 싸게 사는 거야 비싸게 사는 거야 요거에 매이다 보니까 내가 이 땅을 사서 3배, 5배를 벌 수 있어 1배만 보는 거야 여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할 때 너무 조금 안타깝죠.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의 관점을 경험해보지 못한 분이 이론으로 들어서 그거가 된다?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투자 처음 하시는 분들은 같이 이렇게 제가 처음과 끝을 같이 해서 한번 해보고 나면 그렇게 진짜 되겠어 하는 땅들이 뒤집어지는 걸 보면서 자신감을 갖고 그런 땅을 만났을 때 투자할 수 있는 용기와 이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땅을 또 찾아내세요. 지도를 계속 보면서 분석을 해내면서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조건, 건축회사들이 이렇게 선호하는 지역들을 찾아내는 그런 눈이 커지는 거죠. 안목이. 그래서 제가 새만금에 대해서 부안이 가장 강력하다라는 인구가 밀집돼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땅값과 집값이 계속 지속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 그럼 부안이 어디냐? 주거지라는 걸 얘기를 들었고 주거지가 트렌드가 요즘에 숲세권, 강세권을 반드시 끼고 있는 그 지역은 우리가 강이나 공원이나 이런 것들을 못 만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는 그 자리의 그 조건은 거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는 또 살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가 정말 귀한 기회지만 지금 기회가 왔을 때 놓친다고 하면 그 자리를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좋은 땅이 나왔을 때 내가 그 땅에 맞춰야지 내가 원하는 땅을 맞추는 거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돈을 갖고 있으면 3분의 1씩 나눠서 2분의 1로 나눠주지 3분의 1로 나눠서 전문가가 추천한 땅도 한번 믿고 사보고 내가 사고 싶은 땅을 사서 그걸 한번 보셔야 돼요. 경험을 해봐야만이 그 심란한 땅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게 되면 그 새로운 전문가들이 보는 그 입지의 조건과 그 땅을 경험을 하게 되는 건 이건 돈 주고 살 수 없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라서 정말 한번 어차피 왜 그 땅은 이미 건축이 허가되어 있는 땅이기 때문에 건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없어요. 그지만 계획관리를 잘 싼 땅을 사면 리스크를 안게 되는 거죠. 기간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개발이 될지 안 될지 자체에 대한 보장이 없잖아. 하지만 신도시에 벌판에 아무것도 없는 도시지역에 일종의 일반이라고 건축용지라고 허가해놓은 땅은 개발을 하려고 용도를 변경을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거 같이 확실한 게 어딨어. 그 땅을 못 사신다고 하면 이제 더 좋은 땅을 추천하기가 어렵죠. 또 그런 분들이 저수지 땅, 해변가 땅은 또 잘 사요. 근데 저는 해변가, 저수지 땅은 그렇게 선호하지 않거든요. 그거는 오르는데 한계가 있는 땅이고 또 이런 제가 아까 말한 숲세권, 강세권의 그런 지역은 또 오르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땅값이 빠지지 않는 또 특징이 있어요. 갖고 있을수록. 그러니까 땅마다 입지마다 틀린데 그걸 어떻게 다 이렇게 어떤 땅을 갖고 설명을 하는 게 아닌데 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얘기 드리는 거는 좀 전문가와 초투자를 좀 같이 하면서 신뢰를 갖고 하고 저는 또 에스크로 제도를 사용하는 거 여러분들 많은 영상을 통해서 제가 얘기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을 믿고 알고 모르는 거는 솔직히 두 번째 문제예요. 그 사람도 사람이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믿기보다는 서류를 믿고 그 제도를 믿는 게 저는 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에스크로 제도 그 보험 얘기 드린 것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 분들한테 하신 분들은 이 얘기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믿음 분들 아는 분한테 했는데 정말 그렇지 않은 땅들 소개받은 경우들 많이 경험해 보신 분들은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알기 때문에 저한테 더 연락이 많이 오고 상담하고 저한테 믿고 신뢰하고 맡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분들 제가 거듭 얘기하는 거 저를 믿지 마시고 서류를 믿으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삶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다 이렇게 집중은 최대한 하지만 미처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 최대한 권할 때는 분석해서 얘기를 해드리지만 그 부분을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 항상 어디에서 무엇을 듣든지 객관적으로 그 사람을 믿고 안 믿고 그러지 마시고 자료를 믿으세요. 자료. 그게 가장 지금도
지금 선택했을 때 미래도 그때는 후회가 없어요. 서류로 정확히 나와 도시지역의 건축용지라는 게 그게 더 확실한 거지. 이제 막말로 아는 사람이어서 그걸 아는 것도 아니고 어떤 물건을 치고 만약 그 물건이 돈이 되냐 안 되냐 그게 아는 사람이고 모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장을 해드리는 의미에서 에스크로 제도 그 보호까지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려고 하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투자에 대해서 투자 기간에 대해서 가장 빠른 거는 주거지역이고 그 다음에 상업용지고 그 다음에 이제 공업단지다 중공업단지다라는 거. 그래서 내 투자 기간에 맞춰서 투자하시라는 거 얘기를 드릴게요.